오늘 클래스가 다른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재건축 붐에 이 동부 이촌동이 다소 소외되었었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부릉부릉 시동들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중에서 최고 강자인 이제 한강맨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최초의 중상층 아파트였던 한강맨션 아파트. 아파트 본 공사 전에요. 견본주택을 건립한 최초의 아파트이고요. 그다음 국내 최초 중앙공급식 난방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공기관, 그다음에 상가 등 편의시설과 주거시설을 한데 모아놓은 근린주거론을 처음으로 이제 제공한 단지입니다. 당시에요. 영화배우 및 정치,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모여 살던 곳들이 이 동부 이촌동, 또 특히나 한강맨션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예. 일단 맨션이란 말 자체가 그 당시에도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부르었었고요. 조금 고급 시설에 들어가면 맨션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한강 맨션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고급 주거시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한강맨션이라고 하면 1971년 3월에 벌써 무려 51년차 아파트이고요. 66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평부터 54평까지 골고루 5개의 평형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장점이 풍부한 대지 지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27평도 무려 22.6평을 소유하고 있고요. 54평 가장 큰 단지 같은 경우는 46.9평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재건축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강맨션인데요. 네, 저층 아파트가 한강맨션입니다. 옆에 이제 그 왕궁 아파트가 있고요. 저긴 또 재건축을 이미 한 자이 아파트예요.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인데 정말 동부 이촌동의 한 가운데 있고요. 바로 앞에가 고수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에 있는 고수부지 중에서 이촌 고수부지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맨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 중, 고가 한강맨션을 기준으로 해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초품화 정도는 아니겠지만 도보권의 초중고등학교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학군 벨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뒤로는 용산공원과 남산까지 멀리 보이고요. 앞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앞으로는 한강이 쫙 펼쳐져 있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들도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녹지 공간을 보거나 수공간을 봐야 되는데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과 수공간을 다 볼 수 있고 서울의 녹지 공간 중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남산 조망권과 수공간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한강 조망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재건축을 하려면 이걸 도대체 살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언제가 투자 타이밍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특장점을 또 꼽을 수 있다면 이게 전통적인 부촌이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인 10년을 보유하시고 그렇죠. 5년을 거주하신 세대분들이 그래도 많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안 파세요.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드물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은 대지 지분과 미래 가치가 풍부한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공사에 대한 선정 문제로 이렇게 저희는 브랜드는 알잖아요.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 근데 이제 레미안 하면 어떤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레미안의 특장점이 어떻게 있는지 찰리투스를 통해서 좀 기대감이 함께 업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원을 했을 때부터 삼성부산 가는 조사를 많이 했었고, 이런 개발 조사도 많이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평가 조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NCSI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인데 23년 동안 1등을 뺏은 적이 없다고 해요. 와, 무려 23년이요? 네. 제가 통계를 봤더니 이 19년과 20년에는요, 전 산업군에 걸쳐서 조사한 브랜드에서도 선호도 1위를 했대요. 예를 들면 19년에는 호텔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이 이제 돼서 1위를 했고요. 20년에는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좀
언택트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병원 서비스 품질 대비로도 이기고 1등 브랜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AS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다른 분야보다 1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어떻게 보면 서비스 능력, AS 능력이 있다는 것들이 뒷받침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정말 대단한,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뭐 특별한 건가 싶으실 텐데 저처럼 만족조사를 평생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수치예요. 레미안 하면요, 다 떠오르는 것이 정말 여자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인데요. 또 하나가 조경과 커뮤니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아파트 브랜드, 부문별 거주가치 응답 현황을 보면요. 투자가치와 시공 품질, AS 하자, 보수뿐만 아니라 조경과 그다음에 IoT 첨단 상품, 커뮤니티까지 전부 30%에서 40% 정말 압도적인 브랜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레미안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요, 매매값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고요. 특히 2000년도 이후부터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이 매매가 평균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가 높을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레미안 하면요, 정말 조경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니 정원을 아파트에 심어놓은 듯한 느낌과 나무들을 정말 어떻게 저런 나무를 골라서 심었을까 하는 그 어우러지는데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첼레투스예요. 그러니까 첼레투스는 부지가 넓진 않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녹지 공간이 많죠. 저것도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이제 약간 연못과 이런 수공간도 구성을 해놨고요. 주변에 있는 풍광과도 잘 어우러지게 하늘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녹지 공간 잘 어우러지게 잘 만든 외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은 에버랜드라고 하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테마파크를 갖고 있는데 그 에버랜드의 조경팀이 처음에 삼성 아파트를 만들 때 들어와서 에버랜드처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아마 다른 아파트들과 차별화가 돼서 지금도 그런 실력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버랜드 조경팀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왜 조경하면 레미안인지 한눈에 딱 이해가 딱 돼요. 네. 또 기대되는 레미안 단지가 있는데요. 첼레투스 바로 맞은편에 곧 보일 아파트가 있어요. 대망의 원베일리 갖고 싶다. 원베일리 아파트 정말 기대되는 아파트인데요. 아마 원베일리 특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아파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부 이촌동에서 첼레투스가 있듯이 아마 한강 건너편을 보게 되면은 원베일리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베일리 이런 외관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부 이촌동에 첼레투스 말고 또 삼성물산 레미안 브랜드가 생기게 된다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 쇼 하면 어떨까요? 레이저를 쏘고 받고 이런 식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활발하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까지 빠르게 속도를 낸 단지들이 나오면서 신축에 대한 그 열망과 로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정말 보석 단지가 이 동부 이촌동과 압구정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의도도 있지만요. 이 동부 이촌동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미 미래 가치는 지금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입지 가치 플러스 상품 가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입지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넘버 원, 탑 클래스급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만 더해진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산공원 개발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용산구가 지금까지 미군 부대 때문에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개발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단순히 주거 입지뿐만이 아니라 상업 입지로서 업무 입지로서 자연환경으로서 뒤에 또 배후 어떻게 보면 수요지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동부 이촌동에 대한 주거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 가치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멋있는 아파트 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첼레투스가 있고 지금 아직 시공사 선정하지 않은 두 개의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왕궁, 한강맨션. 이렇게 세 개를 딱 삼성, 레미안 브랜드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세 단지가 연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기름 뉴타운이에요. 맞다. 예. 반이 다 레미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레미안이 들어간 다음에 입지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또 성북구에서 가장 비싼 벨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전농 뉴타운 답시 뉴타 가면 레미안 브랜드가 들어간 다음부터 그 지역을 바라보는 위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미안 원베일리, 그쵸, 레미안이죠. 그리고 레미안 포스티지도 레미안이죠. 그리고 최근에 수주했던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도 레미안이고요. 신반포 15자도 레미안입니다. 그러면은 반포 동에만 지금 4개의 단지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한 블럭에 공통된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 이천동에서도 아직 시공사 선정이 안 된 이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단지 포함해서요. 레미안이 많이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강 이남에는 반포에 레미안 주거 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한강 건너에 이천동에는 또 첼리투스를 시작으로 이제 수주를 하시게 되면 레미안 타운 벨트가 쫙 형성되는 것들을 시너지를 한강을 마주보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그 레미안 동부 이천동 벨트 안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니까 신이 나네요. 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